여기가 역공역이네요. 건물주님께서 자기 건물을 리모델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네. 디자인과 견적, 또 의뢰를 받고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네, 경사가 좀 있는 도로고요. 그래서 저 지하 부분이 네. 좀 완전히 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여건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경사지다 보니까 이쪽이 전국 방향이거든요. 일조권 사선 제한을 좀 받아서 요 앞쪽이 약간 좀 이렇게 깎이는 네. 네, 이 도로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좀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대략적으로 안 나옵니까? 대략 어디서 얼마 이렇게. 네, 좀 조심스러워서. 진짜? 자.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 부동산 권상환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기가 부천시 계안동. 네, 계안동 건물에 나와 있는데요. 네. 또 건물주님의 요청으로 인해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네. 장시간 이제 고민하신 다음에 계획안이 나와서 네.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디자인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이죠? 네, 근린생활시설 건물이고요. 1층하고 지하층에 식당이 있고, 네. 위층에는 이제 학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맨 최상층에는 사무소 건물이 있고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입니다. 5개층 건물이에요? 네, 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또 외부는 이제 보시다시피 적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주분이 요구하신 거는 최대한 좀 증축을 했으면 좋겠다. 한 개층을 더 증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 수평 쪽으로도 네. 여유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쪽으로도 증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직 수평 증축이 되겠고, 네. 그리고 외관은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데 네. 기존에 뭐 가지고 있는 역사성 그리고 기존의 벽돌 느낌을 좀 살리면서 현재와 미래가 좀 공존하는 네. 디자인이 어떻겠느냐 하고 어려운데 현재와 미래와 공존하는 디자인. 네네. 그래서 변화해가는 과정을 그 창호나 인면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건축 측에서는 굉장히 대단히 만족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명도가 진행을 하면서 아직은 이제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지에 있는 노출되어 있는 여기는 이제 지하. 네, 지하 1층입니다. 지하층인 거죠. 네. 예. 일단 엘리베이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네.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하는데 그 위치가 바로 이제 이쪽 위치예요. 네. 이쪽이 코너 부분이고 네. 굉장히 좀 인지도가 있죠. 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네. 이쪽에 게이트가 있다. 네. 그래서 그 누드 엘리베이터로 최소 사이즈로 9인승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도 네. 엘리베이터 딱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네네. 요구사항이시고 좀 건물 내부 좀 올라가면서 네.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가보실까요? 네. 1층 또 테라스인가 보죠, 이거? 네, 나중에 이제 1층 여기를 좀 오픈을 하고요. 네. 데크도 새로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임대가 독서실, 네. 그다음에 학원, 1층은 네. 뭐 이런 상가 네. 이렇게 다 입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출입이 이쪽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놓으려면 저 출입구의 뒤쪽 스페이스가 화장실이 있는 그 공간 쪽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좀 다르게 네. 전면으로 그래서 출입이 2개인 거죠. 그렇죠. 저쪽은 엘리베이터만 엘리베이터. 있고요. 네. 주출입구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엘리베이터 옆에 계단실이 있어야 되는 걸로 일반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엘리베이터랑 네. 주출 계단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다. 그냥 편리상 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고 기다리다가 네. 뭐 이렇게 고장이 난다든지 안 온다든지 사람이 많으면 계단으로 이제 가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계단과 붙여서 이제 시공할 수 있는 건물들이 흔치가 않아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예. 원폐율도 꽉 차 있고 남아있는 공간 보면 다 주차장이고 그러니까 위치가 이제 떨어져서 그 설치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동선 분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2, 3층은 걸어가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 5층만 쓰세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분들만 쓰게 하면 동선 분리가 돼서 오히려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출입이. 네. 그럼 보안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지장이 없는 건가요?
뭐 카드를 댄다든지 보안 카드를 댄다든지 보안 해서 네. 그게 승인이 되면 5층을 눌러지는 거죠. 호텔 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손님들이 다 보안 카드 갖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3, 4층이 학원이 될 거예요. 네. 5층은 이제 건축주분이 쓰신다고 했으니까 네. 학원 수강생한테는 다 줄 수가 있겠죠. 3, 4층은. 그리고 5층은 이제 주인분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엘리베이터 노출된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들어오자마자 거기다가 시건 장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와서 문이 있는 거죠. 들어와서 바로 다시 이제 번거롭고 하니까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럼 일단 우리 이렇게 계단 올라가면서 한번 옥상에서 또 한번 촬영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복도 부분인데 이런 부분 주로 어떻게 마감을 하는 게 좋을까? 일단 벽은 기존의 페인트가 좀 벗겨진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페인트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단 같은 경우는 이제 돌로 되어 있는데 뭐 군데군데 깨진 부분들은 좀 있어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드러내고 새로 하기에는 이제 비용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건축주분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비 조정을 하면서 하고 난간은 좀 스틸 난간을 좀 교체를 하면 더 이제 분위기는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계단 폭에는 크게 돈 들지 않고 도장으로 여기다가 뭐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오히려 조잡한 것 같아요. 그럼 벽도 좀 공간도 튀어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바로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은 좀 손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화장실을 보시면 화장실은 뭐 타일하고 변기 교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이쪽이 소사역이고 정 북방향이 이쪽 방향인 거죠. 한 계층을 더 올립니다. 부천시 조례가 건폐율 60에 용적률 230%, 2조 일반 주거지역에 서울은 200%인데 여기는 230%더라고요. 몇 프로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면적이 기존이 280평인데 증축을 한 80평 정도 하게 돼요. 그럼 360평이고요. 기존 용적률은 몇 프로인 거죠? 기존 용적률이 154%. 증축하게 되면 215% 정도. 여기도 전체 뭐 한 층을 다 올릴 수는 없고요. 일조권 때문에 이쪽에 베란다가 생겨요. 여기서 깎입니까? 이렇게? 전체가 한 50평 정도 되는데 한 36평 정도. 현재 건축 계획을 보면은 이제 지하 1층이 77평, 1층부터 4층까지 51평씩, 5층은 36평 있고 1층도 일반음식점, 그 다음부터는 의원, 학원 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 디자인 안을 보면 뭐 어떤 느낌의 디자인이라고 설명을 좀 해야 될까요? 글쎄 이렇게 언뜻 보면 이제 창호 프레임을 디자인을 좀 했는데 약간 격자 형태, 정방향의 격자 형태의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컬러가 점점 변해가는 그런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조권 때문에 이제 단차가 지는 모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제 눈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는 가벽 같은 디자인을 해서 내부에서는 약간 프라이버시가 좀 보장되고 그 대신에 뷰는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좀 해봤습니다. 참고로 꽃이 하나 있던데요. 그 건축주 회사의 로고예요. 해바라기 같은 꽃이 별 모양이죠. 별이에요. 좀 어렵겠지만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디자인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만 보시는 분들 제일 궁금한 게 그냥 이렇게 했을 때 공사비 얼마냐. 그렇죠. 이게 제일 궁금하신 거거든요. 저도 비싸면 연락 안 하실 거예요. 저도 참 난감해요. 공사비 말씀드릴 때 일을 따기 위해서 제가 적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증액이 되면 서로 또 곤란해지고 그리고 또 여유 있게 또 이 정도 보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딴 데랑 비교해서 또 너무 비싸니까 또 안 오시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험상 이렇게 보면 신축은 뭐 8,900에서 1,000만 원 혹은 1,100만 원까지도 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느냐 지하를 파느냐 안 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이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뭐 한 600에서 8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또 마찬가지고요. 지하층이 너무 층고가 낮아서 땅을 조금 더 파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도 선에서 편차가 좀 있다. 경우에 따라 다 다르다. 뭐 300평짜리 건물 또 다르고 100평짜리 건물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건물에 대해서 네. 어떤 수익률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현재는 전층을 다 해서 81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의 어떤 가치를 올린다고 하면요. 이 주변 시세 봤을 때 1,200만 원까지 지금 볼 수가 네.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나중에 엑시트 할 때 3%의 요구 수익률을 반영한다고 하면 48억이고요. 5% 정도, 여기 서울 지역이 아니고 서울 외 지역이기 때문에 5%의 요구 수익률을 반영한다고 하면 28억이 3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되는지가 감이 오는 거죠. 내가 너무 무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요 정도 비용 안에서 거꾸로 제한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도 같아요. 이런 분석과 함께 공사비도 거기에 한도 네. 안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공사비도 어느 정도까지 할 수가 있는지를 네. 좀 맞춰서 네. 계획을 좀 짜주시는 게 네, 좀 좋겠다. 탄력적으로 좀 적용해달라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상담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리모델링, 대수선. 네. 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유념해서 좀 말씀드릴 뭐 그런 내용들 좀 있을까요? 신축은 아무래도 그 리모델링보다 한 1.5배 이상 더 들어가요. 그러면 은행 대출도 힘들고 네. 금리도 아주 높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굉장히 부담스럽죠. 건축주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법제, 네. 특히 주차장 네. 이런 거를 고려해 보면 증축 대수선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 인허가 받는 사항도 예를 들어서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증축 대수선이 아주 그냥 비일비재하죠. 네. 너무 흔한 네. 형태예요. 관대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제약이 별로 없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해본 구 자치구에서는 굉장히 좀 그렇죠. 그 위험 리스크가 많다고 판단을 해서 요구하는 서류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심의 통과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근데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증축 대수선을 먼저 고려하고 그게 곤란했을 때 신축으로 권장을 해드려요. 예, 예. 아무튼 이렇게 개발행위가 필요하신 분들,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설계가 좀 이제 필요해서 건축 계획을 잡고 싶으신 분들, 그걸 또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빨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촬영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디 부동산 권상환 대표였습니다. 우동호 건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공사비는 네, 공사비는